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3강 저주받은 밈의 뿌리 조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젤리나 졸리라는 할리우드 여배우를 아실 겁니다. 그녀는 고작 1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유년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어려운 시절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어머니 버틀란트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또한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유방암 발병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는 배우에게는 생명과 같은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직 유소년기의 자녀들에게만은 자신이 겪었던 엄마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도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유방을 절제해버림으로써 배우로서의 성취보다는 저주받은 유전자에 대항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행복과 자유를 느낄 수 없었듯이 인간은 공동체의 일부일 때에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문화적 지능을 좌우하는 사회적 유전자가 저주받은 밈일 경우에는 그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공동체의 저주받은 밈을 성공적으로 개조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진 채 찾아보니 의외로 가까운 일본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는 일본 최고액 지폐인 1만엔권의 등장인물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인의 저주받은 유전자로서 지목한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가 조선의 유교 정신이고 두 번째가 중화 사상입니다. 그가 일본인의 머릿속에 패턴화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저주받은 밈을 무력화시켜 일본인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발현되지 못하게 한 덕분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된 저주받은 유전자는 성격이 판이한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DNA라고 하는 생태적 유전자와 밈이라고 하는 사회적 유전자입니다. DNA는 AGTC라는 글자 30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본인의 DNA 중 저주받은 DNA를 발견했다고 해도 30억 개의 글자 중 문제가 되는 어느 한 글자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유전자인 밈은 인간 뇌 속에 있는 약 1000조 개에 달하는 시냅스를 어떤 생각에 집중시키거나 중독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뇌 신피질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적 유전자인 DNA는 바꿀 수 없지만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적 유전자인 밈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미개한 나라 일본조차 조선이라는 타락한 이웃나라로부터 건너온 저주받은 밈, 즉 유교 정신을 극복해야만 일본 국민의 생존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 저주받은 밈을 극복하였을까요? 아니면 성리학 주자학이라 불리우는 우리 뇌 속의 패턴은 저주받은 밈이 아니라 후손에게 더욱더 강화시켜 주어야 할 축복받은 밈이기 때문에 치유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1958년 막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사상계 8월호에 게재한 다음의 글을 보면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까지도 성리학 주자학이라는 저주받은 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돼지다. 영원히 멍에를 메고 맷돌질을 하는 당나귀다. 6.25 전쟁이 난 것도 일제히 식민지가 된 것도 그 탓을 따지면 미국도 소련도 아니며 일본도 아니요 우리 자신이다. 잘못은 애당초 전주 이시에서 시작됐다. 압록강 두만강에 울타리를 치고 그 밖으로는 중국 만주의 이디 호랑이에게 꼬리를 치며 미끼를 바치는 대신 이 파리한 염소를 사정없이 악착스럽게 더럽게 짜먹기 시작하던 2조 500년에 이 나라는 결단이 나고 말았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춘추 김유신이 당나라에 불티 나듯 드나들던 날 문제가 틀어져 버렸다. 고려와 삼국시대 이전의 건축물 혹은 고분 벽화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유독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의 집무실과 침전, 궁궐의 정문과 도성의 성문 등에 등장하는 것이 지붕의 요상한 물건, 즉 잡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상들이 무엇을 행상화했는가를 보면 처마컷에서부터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입니다. 왕이 국정을 논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있어야 하고 왕비와 공유하는 침실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맑은 정신을 필요로 하는 건물에 곰이나 까치, 구미호 등 동이족의 상징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유신 장군의 지성묘에 있는 12지진상 중의 어느 동물도 아닌 중국 당나라 서유기 속의 인물과 요괴들인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 조선의 불길한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1636년 12월 9일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침략해오자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맞이한 새 첫날 인조와 세자는 명나라의 황제가 있는 수도 북경을 향해 망골레를 올립니다. 망골레는 조선 임금이 명나라 황제에게 공경과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인데 이날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오랑캐 무리를 물리칠 천군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조와 백관들이 애타게 부르는 명나라는 이미 19년 전인 1618년 누르하치에 의해 요동방도를 상실하였고 설상가상, 이자성의 반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북경도 청나라에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대고 원군을 요청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을 때인 1705년 조선의 숙종은 창덕궁의 제일 높은 곳에 명나라 역대 황제들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대보단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하고 더불어 송시열의 유언을 쫓아서 조선은 오직 주희가 가르쳐준 진리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큰 가르침에 감사하기 위해 만동묘를 설치하여 주희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희귀하게 멸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황제와 정신을 을이라는 이름으로 숭상하고 계승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중화주의 중독은 그 이면에 두 가지의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치자들 간의 세력 다툼, 즉 왕이 사대부를 견제하거나 반대로 사대부가 왕을 견제할 때 또는 사대부 간의 세력 다툼 시 명분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었고 둘째는 치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도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리와 효라는 패턴에 박제화되어 버린 국민들은 공의 개념이 없어 공사 구분이 어렵고 혜련과 효가 충보다 100배, 1000배 앞서다 보니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가 결핍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저주는
외부의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생각의 프레임을 갖지 못하게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생각 프레임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복궁 잡상처럼 자신의 역사를 비하하고 남한산성의 망골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중화주의에서 찾으며 대보단과 만동묘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적이고 허구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국민의 정신을 타락시켜버리면 공동체는 도저히 행복해질 가망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 점을 함석헌 선생과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목하여 승리학이 바로 저주받은 사회적 유전자의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8년 동안 수학한 후 2017년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라는 책을 펴낸 일본 교토대 오쿠라 기조 교수는 한국에서의 승리학 주자학은 그냥 옛 이론이 아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주자학이고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자학인 곳이다.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의 완전 무결한 도덕적 리로 모든 것이 수렴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방금 오쿠라 기조가 한 말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76년 후쿠자와 유키치는 반드시 단절시켜야 할 정신으로 주자학을 지목한 후 이의 청산을 통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동북아 삼국 중 제일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이 주자학을 청산한 지 80년이 지난 1958년 함석헌 선생은 국민에게 호소하기를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꺾은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개와 돼지 수준의 깨달음에 머물기 싫고 치자들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파리한 염소나 당나귀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2조 500년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을 벗어 던져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저주받은 밈을 청산하지 못한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승리학, 특히 조선에 있어서의 승리학이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두 가지 원리인 리와 기에 부합되게 살기 위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승리학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이고 순수한 도덕적 품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기란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진 욕망과 감정을 도외시하고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를 강조한 것이 성정리이고 기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심정리입니다. 성정리와 심정리라는 두 개의 주장에 대하여 성리학의 창시자인 송나라의 주자조차도 맹쾌한 답을 내릴 수 없었기에 조선 초기만 해도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보듯이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화의 태양으로 모시던 명나라가 멸망한 조선 중기부터는 자신의 차별적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기 위해 오직 성정리만 편식하게 됩니다. 성정리만이 선하고 정의롭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것이며 성정리의 진리 속에서만 자유롭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성정리가 아닌 심정리를 주장한다면 주희의 가르침을 왜곡했다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거나 삼족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인도에서 보듯이 고도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민족은 동시에 고도로 수학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학과 철학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유독 주자학만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에다가 치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까지 한몫하여 관념 일변도로 흐르더니 결국에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몽상적 차원의 패턴들을 우리 내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패턴들,
즉 저주받은 밈들은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꾸라 기조는 조선 승리학의 영향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설령 김일성이 아닌 다른 치자에게라도 어버이라는 호칭을 붙이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로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육체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정신만이 고귀한 것인데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고귀한 혁명정신을 낳아준 치자에게 어버이를 붙여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승리학적 밈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오직 도덕적으로 더 당위적인 주장을 하는 정파가 이기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실보다는 집단의 의견이 우선시되고 말을 화해가 아니라 상대와 싸우는 무기로 특화하여 사용하다 보니 정작 칼을 들고 싸워야 할 때는 온갖 구실로 칼을 내팽개치고 인간이 타고난 감정과 욕망을 터부시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기 급급하여 온 나라가 미투와 갑질로 도배가 되고 무엇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관리나 책 읽는 사대부들보다 천한 존재들이다 보니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는 당연한 말을 기업가가 했다고 대통령의 아들까지 나서서 기업을 급박하고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안이니 용상이니 하면서 국가 최고 권위의 상징을 이민족의 것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